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석산 개발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경주시 건천읍 지역의 업체와 주민들이 또다시 충돌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개발 구역을 지금보다 더 늘리는 계획을 산림청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주민들과의 갈등이 재점화될 전망입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석산 개발업체가 개최한 마을 공청회장. 업체의 채석 계획에 주민들이 크게 반발합니다. 경주시 건천읍 지역의 48만 4천 제곱미터, 축구장 면적의 67배가 넘는 산림을 추가로 채석하겠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이미 지난 30여 년간 석산 개발 과정에서 소음과 분진, 수질 오염에 시달렸다며 사업을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수십 년 동안에 장독 하나 못 피고 그래 살아온 그 주민들의 고통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또 그것 때문에 해새끼 지금 수십 년을 더 파먹겠다 하면 이건 말이 아니잖아요. 주민들은 해당 업체의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120년 동안 채석을 할 만큼 엄청난 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구나 해당 업체는 2019년 허가받은 양보다 훨씬 더 많은 토석을 불법 채석해 처벌까지 받았는데 오히려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사업하면 너무 부도덕적이었다. 불법 토속 채취도 했고 임목 파기도 했고 그리고 처벌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 사람들 내줘. 주민들은 지난 5일에는 산림청 앞에서 추가 채석 신청을 허락하면 안 된다며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사업장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환경 피해에 대한 보상 절차를 밟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사업 계획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겠다며 주민들과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에 골재가 없었다 보니까 인근 도시인 영천, 경산, 청도, 울산, 포항 바깥에 가서 외지에 가서 골재를 사가와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골재 단가가 올라가고 이에 대해 경주시는 골재 수급을 위해서 개발이 필요한 점이 있지만 자연재해에 취약하고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청회가 파행을 빚은 가운데 주민들과 업체 간의 강경한 입장 대립이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7월과 8월 포항에서는 바다와 함께 즐기는 다양한 축제가 열립니다. 포항 송도해수욕장의 부흥을 바라는 제1회 송도 바랏 페스타가 오는 7월 21일과 22일 송도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리고 제7회 영일대 샌드 페스티벌이 7월 22일과 23일 이틀간 영일대 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또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 스포츠 행사인 전국 해양 스포츠 제전이 오는 8월 11일부터 나흘간 영일대 해수욕장과 송도 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리고 제8회 월포 락 페스티벌은 8월 초 월포 해수욕장에서 펼쳐집니다. 지난 8일 포항시 호미곶면 구만리 앞바다에서 상어가 발견되는 등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동해안에서 상어가 잇따라 출몰하자 포항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포항시는 칠포와 영일대, 구룡포 등 오는 15일 개장하는 관내 6개 지정 해수욕장에 상어 퇴치기를 한 대씩 배치하고 퇴치기 사용법을 교육받은 운영요원을 투입해서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상어 퇴치기는 상어에게 강한 전류를 쏴 쫓아내는 기구로 수상 오토바이에 장착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한 척뿐이던 여객선이 무려 5척으로 늘면서 배편이 없어서 울릉도를 가지 못하는 일은 없게 됐습니다. 울릉도는 오는 2026년 공항이 문을 열면 100만 관광객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 인프라와 상인들의 인식 등 아직은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박성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유튜브에서 조회수 580만 회를 기록한 울릉도 여행 영상입니다. 촬영자가 식당에 앉자 직원이 다가와 혼자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여기는 내부 시장만 해서 앉으셔야 되는데요. 혼자 못 앉아요? 혼자 안 돼요. 영상 아래에는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댓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울릉도의 중심지인 이곳 도동항에서 정말 혼자서는 밥을 먹기가 힘든 건지 직접 한번 가보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퇴짜를 맞았습니다. 식사 돼요? 저 한 명인데. 심지어 2명이어도 식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4일상은 받아야. 그러니까 1명, 2명하고 다 뗐잖아요. 2인도 안 받아요. 취재진이 방문한 식당 6곳 중 3곳이 1인 손님을 거부했습니다. 단체 손님 위주로 영업하는 곳이 많아 일반 관광객들은 퇴짜를 맞기도 하는 건데 관광객들은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안해하면서 안 된다고 할 수 있잖아요. 뭐 그냥 나가라고 하니까 좀 서운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렇죠. 저도 뭐 다시금 갈 마음은 없어요. 식사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울릉도를 찾은 관광객들은 값은 비싸고 시설은 열악한 숙박시설과 교통 등 인프라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울릉도 도로의 대부분이 이렇게 중앙선이 없고 보행자 도로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이면도로입니다. 도로 환경이 좋지 않은 데다 관광버스와 렌터카 등 차량이 많다 보니 주요 도로에 정체가 발생하거나 위험한 상황이 자주 벌어지기도 합니다. 길이 좁아가지고 차들이 경적도 안 울리고 뒤에서 막 밀어대니까 그게 좀 위험해 보였어요. 울릉도 관광객은 코로나19가 발생한 뒤 급감했다가 크루즈선들이 취항하면서 지난해 46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울릉군은 오는 2026년 공항이 문을 열면 지금의 2배가 넘는 관광객 100만 명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많은 관광객을 받기 위해선 인프라 구축과 인식 개선 등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공항만 들어선다 해가지고서 지금 될 일이 아니거든요. 한 30만 이상이 더 유입될 텐데 문제가 큽니다 지금. 다시 찾고 싶은 울릉도를 만들기 위해 행정기관과 지역민들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울진군과 서산시, 천안시 등 중부권 13개 시군이 동서횡단 철도 건설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는 울진과 문경, 청주, 천안, 당진, 서산 등 13개 지자체를 연결하는 330km 구간의 철도망으로 3조 7천여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걸로 예상됩니다. 이 철도가 준공되면 서산에서 울진까지 2시간 20분대에 오갈 수 있어서 중부권 교통 접근성 개선과 함께 서해안과 동해안을 잇는 관광벨트가 구축될 걸로 기대됩니다. 농산물은 출하 시기가 정해져 있어 공급 물량 조절이 어렵습니다. 특히 홍수 출하 시 농산물 가격을 방어하려면 단기간에 많은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풍부한 소비 시장이 필요한데요. 최근에는 불가능할 것 같았던 해외 시장 공략을 통해서 농민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넝쿨마다 커다란 수박이 가득 달렸습니다. 포항 기계면 일대에서 재배되는 수박은 당도가 높아 꿀수박이라 불립니다. 30년 농사 경험이 만든 결과물입니다. 출하 20일 전에는 무조건 물로 이제 끊어야 되고. 그 20일 후에 물 때문에 당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곳 포항 기계면에서 출하되는 수박은 평균 당도가 11.5브릭스를 넘고 있어서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포항 수박은 2020년부터 수출을 시작해 올해는 홍콩에 15톤을 수출할 계획입니다. 포항에서 생산된 여름 무도 미국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식감이 아삭아삭해 해외 바이어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수박과 사과, 토마토는 홍콩, 여름무와 쌀은 미국, 신선 채소류는 동남아 등지로 판매 물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산되는 물량을 적기에 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농산물 수출 단가와 국내 공판장 출하 단가는 큰 차이가 없지만 출하가 몰릴 경우 국내 판로가 막히거나 가격이 폭락해 농민들이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해외 수출 물량이 늘면서 이런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출하고 그 일반 판매를 농협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농사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농협마다 운영하는 로컬푸드 직매장도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생산자가 직접 납품하고
가격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농산물이 많이 생산될 경우 가격을 조정해 물량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로컬 푸드 매장이 좀 많아진다면은 굳이 뭐 도매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지 않고 바로 직납을 할 수 있는 매장들이 많이 생김으로 해서 농가 입장에서는 그 판로를 좀 다양화시킬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농사는 짓기도 힘들지만 제값받고 판매하는 건 더 힘들다는 말이 있습니다. 수매하는 농산물은 한정돼 있고 저장해두면 값어치가 떨어집니다. 적극적인 해외 시장 개척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최근 흐리고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 이어지면서 벼도열병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입도열병은 20에서 25도에서 주로 발생하며 질소질 비료가 과다하거나 비가 자주 내리고 일조량이 부족한 환경에서 유행합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논을 예찰하고 병무니가 1개에서 2개 보이기 시작할 때 즉시 방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6월 하순 열흘간의 대구 경북의 누적 강수량은 179mm로 역대 두 번째로 많습니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외국산 고추를 관세를 낮춰 다음 달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당장 8월이면 올해 고추가 출하되는 시기인데 전체 농가의 절반이 고추 전업농인 영양군은 의회까지 나서 대통령이 고추 수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수입 고추로 인한 가격 하락은 없을 거라며 사실상 철회 의사를 거절했습니다. 이도훈 기자입니다. 한해 농사의 수고로움을 허무하게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영양군 의회가 임시회에서 고추 수입 반대 촉구 건의문을 의결해 대통령실에 전달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30일 물가 안정을 위해 저율 관세 할당 제도, TRQ를 적용해 외국산 고추 3,000톤을 수입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영양의 1,900여 고추 전업 농가가 한 해 생산하는 고추량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영양 고추를 생산하는 농가가 한 연간 소득이 수익이 한 600억 정도 그렇게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처럼 수입 물량이 갑자기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는 농산물 고추 생산 원가보다도 더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수입 고추에 적용되던 270%의 관세는 50%로 대폭 낮아지는데 600g 한 근에 4,000원 수준으로 지난달 서안동 농협에서 거래된 국내 고추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정부가 고추 재배 농가에게 대안 제시라든가 어떤 정책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하지 않고 고추 재배 농가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수입 소식에 농민들은 울상입니다. 고추값은 폭락하게 생겼는데 주요 농자재 값과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료 20kg은 2만 500원대로 3년 전과 비교해 148%가, 경유 1리터 값은 1,300원대로 64%가 올랐습니다. 인건비는 하루에 13만 원이나 합니다. 현재 시중 시세가 생산비에도 턱없이 낮습니다. 생산비보다도. 그래서 농민들은 지금 시리에 빠져 있는 이 마당에 선제적으로 수입을 해가 오게. 농림축산식품부는 영양군의 사정을 안다면서도 고추 수입 발표를 철회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의 고추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6% 줄어 사전 확보를 위해 수입을 결정했고 수입 고추는 곧바로 시중에 풀지 않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수확기 때 거래 가격이 생산단가 미만으로 간다면 심지어 정부에서는 팔지 않는다니까요. 당장 가져와서 팔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취임하자마자 민생 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저율관세 수입 빗장을 연 윤석열 정부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은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도훈입니다. 포항시는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13개 부서가 힘을 모아 폭염 대비 TF팀을 꾸리고 폭염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냉방시설이 잘 갖춰진 경로당 630곳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하고 그늘막 쉼터 185개를 설치하는 한편 열섬 현상 해소를 위해서 살수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즉시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재난도우미가 노인과 거동 불편자에게 전화를 걸어 건강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경주 월성원전 인근에서 거주하는 나아리 이장 등 주민 37명은 오늘 경주 세무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익사업과 관련한 마을회 대표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통상 마을회 대표자는 이장인데도 세무서가 허위 자료에 근거해 지난 6월 2일 대표자를 바꿔버려 마을 업무가 사실상 마비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주세무서는 외관상 형식적 하자가 없어 적정하게 고유번호증을 정정 발급한 것으로 차후 제출한 서류에 하자가 확인되는 등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신중하게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가 향토 기업의 자긍심 제고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 발굴을 위해서 지역 강소기업 7곳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지정서와 현판과 함께 매년 1,000만 원씩 최대 3년간 맞춤형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또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최대 5억 원까지 우대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 우선 참여 기회를 제공합니다.